네. 네, 창업을 꿈꾸는 많은 주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그 창업 라이프 사이클, 네. 뭐 영어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굳이 번역하자면 생명주기라고 합니다. 창업에도 라이프 사이클은 있다. 네. 이런 얘기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라이프 사이클, 즉 생명주기라는 것은 결국 사람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태어나서 유아기, 청소년기를 지나서 장년기, 노년기를 지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생명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창업에도 이러한 생명주기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의 생명주기, 뭐 저희가 다 아는 이야기라서 네. 이해가 쉬운데 네. 이 창업과 또 이 생명주기를 같이 비교를 하자니 그러게요. 이야기가 조금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얘기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 이런 언뜻 생각을 해봅니다. 들으니까요. 창업을 이왕했으면 항상 청년기로 살고 싶을 것 같은, 노년기로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중장년층은 어떨까? 그래요? 좀 안정적이기도 안정적, 그렇죠. 괜찮네요. 기도 하고 하여튼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좀 쉬운 예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이 뭐 상당히 옳은 쪽에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 장년기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들이 결국 사람 사는 어떤 세상의 이치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좀 나름대로 어려운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품에도 보통 보면 신상품이란 말을 하지 네, 않습니다. 있죠. 네, 신상품. 사업도 뭐 신사업 이렇게 말씀을 또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상품의 예가 좀 쉬운데요. 상품의 예를 들어서 라이프 사이클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든 상품의 그 유용성, 즉 효율성, 즉 쓰고자 하는 어떤 적재적소의 쓰임에 대한 부분이 일괄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건 네.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과정이 있다는 거고 영원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상품이 태어났어. 처음 출시가 돼서 태어나서 고객의 만족을 통해서 이 상품도 이렇게 많이 고객들이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성장기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고객이 마음이 변한다거나 변심하는 거죠. 또는 새로운 어떤 고객 만족 상품이 또 출시한다든지 또는 경쟁자들이 강력한 마케팅을 통해서 결국 이 나온 상품이 시장에서 차츰차츰 밀려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네요. 그것이 맞아요. 유아기, 청년기, 중장년기, 그리고 노년기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네, 저희가? 상품으로 이렇게 딱 비교하니까 진짜 좀 쉬운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상품을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 굉장히 큰 기업들 있잖아요. 네. 글로벌하게 기업들을 봐도 크기가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보면 우리가 딱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들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몇 개 없어요. 네. 그러니까 100년 안에 이미 그 크기 엄청 컸던 회사를 할지라도 이 적응기를 잘 버텨내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문을 닫았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쉽게 말씀드리면 코닥 같은 경우는 필름 하면 코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디카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네. 근데 자기 신만의 길을 고수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객의 변심, 그다음에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코닥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네네. 거죠. 네. 좀 더 이해가 쉬웠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업, 이 라이프 사이클이 또 단계가 있다면서요? 예. 네. 보통 네 가지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지 단계는 일단 도입기, 그다음에 성장기, 그다음에 성숙기, 쇠퇴기 쇠퇴기, 이런 네 단계 사이클을 거치는데요. 세택이 마음 아프네요. 단계별로 또 만약에 비즈니스를 접근하시는 창업하시는 분들은 네. 그 단계별로의 특성과 전략이 나름대로 이해가 조금 되어주면 네. 나름대로 거기에 대응을 하는 어떤 나름대로 순발력 이런 것들 때문에 창업의 실패를 또 나름대로 줄여주는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럼 먼저 도입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이제 참 이제 어려운 게 이제 도입기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실패율도 가장 높은 게 도입기. 어. 예, 그래서 이 도입기는 비즈니스의 어떤 그 집중도를 아주 높여야 되는 네.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상품이 나온다면 도입기의 상품의 인지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선호도조차 낮아서 그렇죠. 결국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를 위한 제반
전반적인 어떤 비용, 판매에 대한 어떤 광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익이 없거나 적자를 또 감수하는 그런 시기인데 역시 시장 대응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리스크가 가장 큰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평소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뭘 창업을 하면은 네. 6개월은 내 돈 쏟아부을 생각하고 시작하라고 그런 얘기들 많이 근데 하더라고요. 제가 또 예. 궁금한 건 뭐 3년을 버티면 이제 안정적인 구도로 변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3년이 도입기에 포함이 되는 시기인가요, 그러면? 너무 길지 않아요? 도입 기준은? 아니에요. 뭐 가게를 뭐 한 10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감가상각이라는 얘기 네네. 말씀 네네. 들어보셨나요? 예, 과거의 예로서는 감가상각을 5년으로 받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산 자체를 60개월로 이렇게 해서 60개월. 감가상각 비용을 월 공제를 하는 어떤 그런 손익 계산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네. 라이프 사이클을 짧게 보고 약 3년 정도, 36개월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어떤 네. 그런 지금 시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도입기는 창업을 하고 36개월 정도의 기간. 그게 도입기는 아니고요. 네. 그게 전체 라이프 사이클로 전체 보시면 돼요. 사이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요즘은 도입기가 굉장히 이제 짧아지겠네요. 한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에서 1년 사이가 결국 도입기가 되고 1년을 버텨라라는 어떤 얘기도 저희 창업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도입기에는 저희가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집중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객이 자기 상품에 대한 어떤 인지도를 높게 가지기 위해서 상품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프로모션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음식점 같은 경우는 또 편의점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처음 이제 오픈하면 시식회를 한다든지 네. 또는 쿠폰 발행하고 마일리지 적립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상품을 좀 더 많이 나가게 매출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마일리지 주고 근데 쿠폰 주는 데는 요즘에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도입기에는 저희 우리 가게를 홍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마케팅의 힘을 써라. 예. 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가라.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렇게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높은 실패율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프랜차이즈 사업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많이 선택하는데 확실히 성공, 약간 실패율을 좀 줄여주기는 하는 거죠. 예, 그것이 뭐 정답이다라고 말씀은 드릴 네.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 창업 방식을 통해서 나름대로 도입기의 어떤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그 창업 시장 그 자체 내에서도 보면은 어쨌든 독립 점포를 한다는 것은 도입기의 리스크가 상당히 큰 부분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렇지만은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민해서 도입기의 어떤 리스크를 많이 상쇄시켜 놓은 창업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브랜드란 이름으로 출시되면서 나름대로 도입기의 그 실패율을 다소 줄일 수 줄여주는 있는, 그런 어떤 그 작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선호하시고 또 네. 프랜차이즈를 선호를 하시면은 그곳에 있는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도움을 그래서 주시죠. 도움을 주시기 네. 때문에 하지만 이 프랜차이즈를 안 하시는 분들이 또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어디? 준마렐라의 도전을 쭉 보시면 네. 여기 또 그 맞습니다. 그럼요. 프랜차이즈를 안 하시더라도 개인이 네. 하시더라도 훨씬 다 더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럼요. 여기서. 저희가 네. 다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믿고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성장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장기는 참 도입기에 고생들 많이 하셔가지고 네. 이제는 시장에 어렵게 안착했습니다. 매출도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고 매출 향상으로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길어지면 좋겠죠. 그렇죠. 네.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산다. 뭐 이게 이런 것들이 청년기로 얼마나 오게 돼요, 청년기. 근데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장기에 사춘기는 안 오나요? 사춘기에 분명 올 수 있는 또 타이밍이 또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성장기의 질풍 사춘기도 노도의 시기. 예, 네. 분명히 옵니다. 예, 너무 나름대로 흑자로 돌아서 네. 수익이 많다 보면은 네. 딴짓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 사춘기가 사람들의 예.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죠. 예, 돈이 많이 벌리면 그렇죠. 이때 조심해야 되는데 네. 이때 좀 더 시장에 이제 많은 경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네, 네, 네. 또 고객층이 이제 두터워지면서 나중에 그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시기인데 이때 상품에 대한 좀 더 차별화, 고객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을 못하고 사춘기를 맞는다면 쇠퇴기로 빨리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이때 전략은 아주 잘 짜서 즉 예를 들면은 지역의 브랜드
네. 예, 로컬 브랜드화로 내 가게가 이제 인지되기 시작하는. 네네. 예, 처음에는 도입계는 상품을 위주로 프로모션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내 가게, 그쪽 점주님 이런 어떤 형태의 프로모션이 이제 먹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사춘기 신경 쓰시면 안 되고요. 네. 예, 그래서 마케팅을 강화하고 단골 고객을 갖다가 충실히 관리를 해드리면서 유통 경로를 파악하면서 좀 더 이 성장기를 좀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장기는 안주하는 시기가 아니라 네. 한참 이렇게 발돋움해서 이렇게 뭔가, 더 네. 투자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덤벼야 돼. 개발하고 이래야 될 내 시기라. 가게 인지도를 확실히 굳히는 시간. 그 다음에는 성수기잖아요. 여기도 좋은데 성수기는 어떻게 이거를 이제 보통 잘 유지하는 거. 일반 예비 창업자들이 네. 이 성수기가 네. 아주 기회인 걸로 다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수기는 이제 이 시장이 이제 끝나갈 무렵이구나 이렇게 네네.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반 예비 창업자들 눈에는 여기저기에 많은 아이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상품들이 뭐 이 동네 저 동네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속칭 끝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네. 맞을 것 같습니다만 네네.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닌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저희들 창업시장에서 알아낸 어떤 부분이 결국 성수기가 그런 부분인데 네. 매출 기복이 나타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매출이 또 하락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경쟁 업체들이 하나 두 예, 개씩 경쟁 많이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생겨나고. 네. 많이 나타나고 치열하게 이제 경쟁하고 하게 되는데 특히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하게 네네.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줄어들면서 마케팅 효과가 또 반감됩니다. 네. 이러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수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전략, 뭐가 있을까요? 그랬다고 또 저희가 가게를 접고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을 할 수도 없는 일이겠고요. 예, 물론 출구 전략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네. 했습니다만 네네. 이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성수기입니다. 성수기. 바로 실행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 갈까 고민을 해야 되고요. 고객층을 단골 고객을 갖다가 좀 더 늘리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잠재 고객으로 있는 분들을 좀 더 우리 가게로 올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 네네. 좀 하셔야 되고 이런 노력들에 대한 어떤 효과가 안 나타날 때는 네.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상품을 하나를 팔던 어떤 시기에서 이제 이 시기에는 단골 고객에게 1+1 하나 더 팔 수 있는 어떤 네. 노력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괜찮네요, 원 플러스. 원 하면은 필요 없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한번 사먹게 되고. 쉽게 사게 말해서 되고 이 네. 성수기에는 가게에 대해서 안주하는 시기가 아니라 더 많은 경쟁 업체들이 생겨나니까 우리 가게만의 어떤 특성과 네. 우리 가게만의 어떤 색깔을 더 살려서 1+1 정말 좋은 거죠. 괜찮죠. 하나 먹고 하나 더 주는. 그러게요. 굉장히 좋- 저 얼마 전에 시장을 지나가는데요. 네. 가죽 점퍼가 등산용 잠바가 네. 굉장히 싸게 세일하면서 1+1 행사를 하더라고요. 등산용 잠버를요? 예,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저 돈을 모아서 저 잠바를 하나 사고 1+1에 그 잠바 하나를 날 주면 안 되겠니? 뭐야? 네. 나 이런 사람 제일 싫어. 그러나요? 꽁으로 죄송합니다. 먹으려고. 어쨌든 고랬던 저기 1+1은 늘 항상 이 고객의 입장에서 행복하다. 이 그렇죠.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예전에도 우리 배웠던 출구 전략. 그럼 이 출구 전략은 쇠퇴기에 이제 나오는 건가요? 예. 네. 이제 급격하게 이제 매출이 떨어지면서 네. 이제 고민해야 되는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을지 고민해야 되는데 네. 실제 그 성수기에 나름대로 또 하나의 전략들이 이제 설명이 된다면 세트 메뉴가 유행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주변에 보면 돈가스 집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네. 돈가스가 한창 성장기에는 그 상품이 돈가스 하나만으로 팔았습니다. 네네. 근데 요즘 보면 돈가스 플러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스시, 초밥 네네. 플러스 우동까지 이런 식으로 세트 메뉴를 구성해서 나왔다라는 네. 것은 시장이 이제는 고객의 니즈에서 결국 하나 더 파는 것도 되지만 세트화 시켜서 객단가를 높이면서 한 분에게 더 많이 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상품의 어떤 세태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방송에서 보는 어떤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네네. 예, 한 병으로서 하루에 한 병으로서 만족되었던 어떤 음료들이 이제는 식후에 한 병씩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유도하는 어떤 네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성숙기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들이다 이렇게 뭐 감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쇠퇴기로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세태기로 네. 이제 넘어가면
이제 출구 전략에 고민하시라고 그러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때는 결국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또 감소하니까 기존 시장에 있는 경쟁자들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때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봤을 때 출구 전략은 다소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분명히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업을 하고 신장 개업을 하고 하는 부분도 뭐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금전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 재차금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철수하면서 그 쇠퇴기에 나름대로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떤 전략적으로 나름대로 준비했던 것들 프로모션을 펴면서 단고 고객을 꼭 붙들고 기다린다면 상당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시장의 어떤 흐름이 불경기이기 때문에 전략들은 또 필요하게 어떤 상황에서 출구 전략 이벤트 및 서비스 강화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은 신장 개업 또는 재창업 또 불가피하면 폐업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시기가 바로 쇠퇴기입니다. 아, 쇠퇴기는 참 마음 아프네요. 할 게 많네요. 준비해야 될 거 많고 또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네. 될 것 같고 또 버티느냐 또 뭐 새롭게 신장 개업을 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때인데 네. 글쎄요 이 쇠퇴기가 얼마큼 갈지는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인 입장 제 생각으로는 좀 버텨보면서 더 많은 마케팅에 대한 투자를 해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아니 근데 뭐 일반적으로 자영업을 좀 잘 손해 안 보고 약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네네. 5년마다 좀 아이템을 좀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때 조금 약간 리모델링을 해준다거나 진짜 다른 아이템으로 신장 개업을 하는 것들이 얘기하셨지만 출구 네. 전략으로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상품 측면에서만 뭐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중에서도 새로운 어떤 사업, 신사업을 나름대로 구상하는 어떤 기업들도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에 걸려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가게도 상품에 대한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떠나서 또 음식점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메뉴 같은 경우에 3, 6, 9, 12, 즉 개월에 따라서 나름대로 ABC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네. 70% 매출과 20% 매출과 10% 매출의 어떤 부분에서 10% 매출의 메뉴를 빼고 또 다른 어떤 신메뉴를 집어넣는 이런 메뉴 쪽에서도 라이프 사이클을 작게 생각해 볼 수도 네. 있고요. 또 상권에서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롭게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신흥 상권이 생기면 그것은 새로운 어떤 상권의 도입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거기에 영향을 받은 주변의 상권들은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흘러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권이나 입지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라이프 사이클을 신경을 쓰셔야 좋은 점포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상권을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 예고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업? 저희가 창업에 네, 있어서의 라이프 라이프 사이클. 사이클, 생명주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일날 도전!